네, 안녕하세요. 한나 약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에 미국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그해 6월 달에 넷플릭스를 통과했고 7월 달에는 법심을 통과했고요. 두 개의 약사 면허를 딴 다음에 바로 한국에 나와서 한 9개월 반 정도 예비 시험 공부를 해서 이번 연도 3회차 약사 예비 시험에 합격을 했고 지금은 잠깐 쉬면서 본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약대 재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몇 학년 때부터 나플렉스 시험을 준비하고 나플렉스 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며 나플렉스 시험이 끝난 후에 최종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약사가 되기까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나플렉스 준비 기간은 학생마다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짧게 준비하는 친구는 3 개월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쪼끔 안 되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만약 더 오래 공부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또 내가 준비가 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요. 근데 미국은 나플렉스 그 책이 RX 프랩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이 책을 보통 시험 보기 그 전년도 6 학년 시작할 때 학교에서 다 이렇게 오더를 하라고 그런 공지가 와 가지고 책은 다 일찍 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은 정말 학생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를 수 있고 저는 책을 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좀 택했고요. 근데 RX 프랩이라는 그 사이트에 강의가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보통 학생들은 이제 넷플릭스 보기 전에 보통 6 학년 한 12 월에서 2월 이때 취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약속을 많이 받아 놓는데 이렇게 취업이 먼저 다 된 상태로 졸업을 해서 넷플릭스를 보고 약사가 되면은 이제 그땐 약사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취업 약속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뭐 약사가 쪼끔 늦게 되셨다. 9 월, 10 월에 되셨다. 혹은 그 이후에 되셨다라고 해도 약사가 되기 전까지는 graduate intern이라고 해서 그 또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고런 걸로 일하다가 약사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 약국 리테일 약국의 약사는 솔직히 상시 모집이라서 굳이 그때 취업을 안 하셔도 되는데 병원에서 레지던트 약사로 일을 하고 싶으시거나 제약회사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그거는 그 지원하는 기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반 약국의 약사로 들어가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일단 레지던트나 제약회사에 들어가고 싶으시다. 혹은 뭐 여건이 되셔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서 펠로십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학교 다닐 때부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인맥도 잘 쌓고 공부도 더 잘해야 되는 등 이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호주나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약사 취업 시장이 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약사 취업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고 그다음에 미국 약사가 되면 보통 근무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약사 페이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취업 자리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반면에 레지던트나 펠로십 같은 경우에는 쪼끔 그대로인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원래 또 경쟁이 워낙 심하고 코로나라고 해서 레지던트나 펠로우는 좀 배우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늘리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일반 약국 리테일의 자리는 굉장히 더 많아졌고 그리고 취업이 쉬워졌죠. 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직종에 따라서도 쪼끔 다르지만 제가 있었던 주는 약사가 1 시간에 60불 정도 받아갔고요. 만약에 매니저 약사로 올라간다면은 쪼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약회사 일반 직종이나 아니면은 병원의 일반 약사로 들어가신다면 이것보다는 좀 적게 받으실 거고 병원에서 만약 레지던트를 끝내셔서 클리니컬 파마시스트까지 올라가신다면은 전문성을 좀 인정을 해줘 갖고 연봉이 1억 8천 에서 2억 정도로 된다고 또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약사님 주위에서 들으셨던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그 유학생 출신 약사들이 미국에서의 약사 취업 성공 사례가 있다면 좀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학생 취업이 사실 학교 다니면서 되게 여러 소문들이 이제 들리실 거예요. 뭐 "유학생은 취업이 안 된다. 안 뽑으려고 한다." 이럴 텐데 유학생 취업은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취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유학생은 일단 졸업을 하고 나면 OPT라는 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 비자 비슷한 게 1년 동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은 어디든지 사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근데 유학생으로서 제약회사 펠로우는 쪼끔 들어가기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면은 펠로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약이 2 년인데 OPT가 1 년이다 보니까 아예 제약회사에서 처음부터 "유학생은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내놓고 하는 제약회사가 좀 많아 가지고 그런 건데, 근데 또 제약회사 일반 직종은 들어갈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펠로우십 말고는 다른 거는 진짜 제약 없이 다 맘만 먹으시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인맥을 많이 쌓아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만약에 못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에 일자리를 찾아보면은 충분히 취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 놓고 최선을 다해 놓으면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미국 약대 유학생이 이제 면허 취득 후에 미국에서 취업에 도전할 때 보통 이제 뭐 학교 레벨, 뭐 학부에서의 GPA, 재학생 과정에서의 각종 스펙, 뭐 쉐도잉이라든가 클리니컬 리코드, 봉사활동, 뭐 랩에서 이제 실험 참여 기록 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취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도 고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어느 곳에서 일하고 싶으시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반 약국으로 취업을 하신다면 학교 레벨도 전혀 상관없고 성적, 활동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유학생은 학교 다니면서 밖에 약국에서 일하는 게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로테이션 도실 때 나중에 인턴 하실 때 약사 눈에 잘 띄어 가지고 그렇게 취업을 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만약에 병원의 일반 약사가 되신다면 이것도 일반 약국과 좀 마찬가지예요. 근데 레지던트가 되고 싶으시거나 제약회사나 아니면 정부 기관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싶으시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봉사활동, 클럽 활동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GPA예요. 성적이 일단은 좋아야지 그분들은 일단 성적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예 뽑기 전에 서류 심사에서 성적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성적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 학교 레벨은 학교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졸업생을 어디로 많이 배출시키냐에 따라서 자기의 강점이 있는데, 근데 우리 학교가 만약에 일반 약국으로 학생을 많이 배출시키는데 "저는 병원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못 가는 건 또 아니에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병원이랑 일반 약국을 굉장히 배출을 많이 시키는 학교였는데, 근데 졸업생들 중에 지금 FDA 들어간 친구도 있고 되게 여러 방면으로 또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습하시면서 프리셉터들 눈에 잘 들어서 그런 루트로 이제 취업 길을 또 뚫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보통 미국 약대는 일반 뭐 BS 학부나 다른 전공에 비해서 매 학년 정말 많은 필수 이수 과목과 과목별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들이 어렵기도 하고 참 많죠. 약대에서 학습해야 될 기초 사이언스 과목들이나 뭐 기초 약학, 임상 약학들 중에서 대부분이 사실상 제너럴 케미스트리나 제너럴 바이올로지 과목에 궁극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한나 약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철저한 학습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대학 때 굉장히 중요한 메인 과목들이잖아요, 이 과목들이. 근데 대학원 가서는 방향이 또 완전 틀어지기 때문에 대학 때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과목들을 잘 해 놔서 GPA를 올려 놓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거예요, 대학 때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로 또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만약에 한국에 나중에 돌아오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과목을 더 잘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 예비 시험을 공부하면서 저도 대학 때 이 과목들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때 공부했던 게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공부가 되게 부스팅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젠켐을 잘해 놓으시면 나중에 오켐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젠바이오 같은 거 잘해 놓으시면은 피지올로지 같은 거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더하기 배우고 그다음 곱하기 배우고 그다음 제곱근 배우고 이런 것처럼 지금 이런 과목들을 하시는 거는 한마디로 더하기의 단계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로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다져 놓으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실 그런 과목들의 이해도가 쪼끔 높아진다거나 이렇게 좋은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미국 약대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한국 고등학교에서 이과였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혼자 독학으로 미국 약대 과정을 충분히 패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미국의 힘든 약대 과정을 잘 버티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직 미국 약대 입학 전의 학생이라고 하면 사전에 어떤 공부를 지금이라도 하면서 입학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 입학 전에 한 2-3 개월, 3-4 개월 남겨 놓은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어 일단 공부를 한국에서도 잘하셨던 분들이 저희 학교에도 많았고, 저희 학교는 심지어 되게 한국에서 명문대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1-2 학년까지 기초 과목까지는 또 많이 이제 접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땐 굉장히 잘하시는데, 3-4-5 학년 올라갈수록 성적이 확확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공부할 때 중요한 거, 일단은 꾸준한 거, 인내하는 거, 그 미루지 않고 오늘 할 일 매일매일 하는 요런 거예요. 이게 학교마다 쪼끔씩 다른 면이 있겠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일 주일에 시험을 2-3 개씩 매주 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매주 굉장히 기말고사 같은 기분이고, 하나 끝나면은 못 쉬고 바로 다음 거 준비해야 되고 요런 식으로 갔었는데, 공부하면서 그래서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패스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런 의료 지식을 배우는 건 미래의 환자들을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쪼끔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항상 배우는 모든 과목에 '이거는 약에 관련 없어.' 이렇게 좀 등한시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지금 약대를 들어가시기 전의 상황이시라면은 일단 영어 공부를 처음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학교 가서는 교양 과목도 들으셔야 되고 발표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데, 한국 학생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영어가 안 돼서 아는 건데 시험에서 틀린다거나 요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토대로 이제 영어를 이용해서 뭐 젠캠이나 젠바이오 이런 걸 좀 선행을 하신다거나 이러면 학교 가서 아무래도 이해도를 높이거나 시험을 잘 보시는 데 도움이 또 많이 돼서 그런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팜 저희 팜메디랩은 미국 약대 입학 예정 학생들 또는 미국 약대 재학생들을 위해서 미국 약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나 약사님도 사전에 팜메디랩 쪽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을 텐데, 팜메디랩의 미국 약대 입학 전 선행학습, 그리고 약대 입학 후 팜디 과정 전까지의 2 년간의 관리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얼마나 도움이 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피켓을 보시는 분들은 언더때 GPA가 무조건 좋아야지 내가 원하는 학교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판메리띠랩의 프로그램을 들으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0+6 프로그램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GPA를 학년 전체로 봐요. 그러니까 1 학년부터 6 학년까지 전체를 합산해서 매년 장학금을 유지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들으셔 가지고 처음에 대학 때 GPA를 끌어올려 놓으신다면, 만약에 대학원 가셔서 쪼끔 어떤 과목이 부진했다 하더라도 이제 장학금도 유지하실 수 있고, 그렇게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언더 때 과목들을 잘 해 놓으시면 원하는 대학원에 또 잘 가실 수 있거나 장학금 유지하기 더 수월하거나 이런 장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팜네디랩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 공부를 아직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한국에서 있으시다가 미국 가시면 이런 프로그램도 또 많이 다르고,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수업 방식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에 대해서 이해도를 쪼끔 높이시고 싶다거나, 그리고 GPA를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강사진들 이력이랑 이런 것도 봤는데 굉장히 또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좋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강의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또 수업을 들었을 때 잘 따라가고 싶거나 보충을 하시고 싶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맞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지금 듣고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유학생이고 미국 약대 입학을 희망하거나 이제 약대 1-2 학년 재학생들일 텐데, 요즘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한국으로 리턴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약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를 다니시면서 마음이 여러 번 바뀔 수가 있어요. '미국에 살아야지.' 했다가 또 여러 로테이션을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거나 안 맞거나 이러면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뭐 요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 항상 가능성은 진짜 여러 군데로 열어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취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니까 학교 다니거나 실습하실 때 만나는 모든 분들하고 또 좋은 인맥 쌓는 걸 또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미국이 또 유난히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정보를 줄 때까지 기다리면 굉장히 늦어 버려요. 그래서 먼저 낮은 학년일지라고 해도 1-2 학년 때부터도 발로 뛰고 여러 가지 섀도잉도 해 보고 경험을 많이 해 보시면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귀를 열어 그리고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은지 나중까지 못 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5-6 학년이 돼서도. 근데 제 친구들하고 지인 중에서도 "6 학년 진짜 끝날 때까지도 나 어떻게 일해야 어디서 일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 그래도 자기 길 찾아서 잘 취업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6 학년 때까지 그런 걸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만약 나중에 어떤 길을 가고 싶은데 내 상황이나 실력이 막혀서 못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하시는 모든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스펙을 쌓으신다면은 원하는 어떤 길이라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보다 물론 불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지?'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항상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는 무조건 될 거야.'라는 마음가짐으로 학교에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